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피해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대부분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친구를 공감해줘야 될 것 같고 얘기도 좀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착한 표정을 하고 나한테 다가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시오패스들의 두 번째 특징은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거 어떤 정식적인 용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이 가스라이팅은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이제 완성되는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관계 형성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 얘기는 친밀한 관계라야만 가스라이팅도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부부 자식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스라이팅이 가까운 관계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그 피해자들이 이제 그런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의 왜곡이에요. 있었던 팩트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나한테 강요합니다. 나는 과거에 A라는 친구하고 분명 재밌고 즐겁게 보냈어요. 그 놀러 가서 같이 즐겁고 재밌게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아니야, 너 그때 네 표정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던데? 너 그때 되게 지루하고 싫었지? 너 나랑 놀았던 거 별로 안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경험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해석을 강요해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그런가? 내가 그때 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좀 불쾌했나 보다, 불편했나 보다,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설득당해요. 계속 똑같이 내 반응을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요. 이게 두 번째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심리적 고립입니다. 심리적 고립이라는 거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 관계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나하고만 친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밝히지 않은 다른 친구들도 많으면서 나는 자기하고만 친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지 못하게 해요. 팩트체크를 못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팩트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또는 팩트가 이미 다 알려졌고 폭로가 된 이후 내지는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나는 경우에도 아니다, 그 판결 잘못됐고 나는 사실 이렇다 이러면서 이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대중을 조금 설득하죠. 내지 반대로 솔직히 이게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속이죠, 대중들을. 이 정치인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우리가 진짜 팩트를 대응하더라도요, 간단히 무시해버려요. 거기에 전혀 눈 하나 그냥 깜짝도 하지 않고요.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러저러 해서 내가 더 피해자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교묘히 섞어가면서 팩트를 그냥 뭉개버려요. 말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고. 이 팩트를 말하는 이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더 대항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똑같은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잘 나타나는 것이 우기기 전법입니다. 우겨대요, 막. 자기 애가 끝까지 맞다고 애들 싸울 때처럼 우기는 전법을 씁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소시오패스들은 지치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펼쳐요. 자꾸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내가 틀렸나?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시의 단계입니다. 그들은 계속 우기기 계속 해갖고 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지경까지 와요. 그러면 딱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소시오패스들은 철저히 나를 무시해버려요. 나의 존재를 무시해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처럼 굴 때는 언제고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2단계가 와요. 가장 가까운 관계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냉랭해진 그들을 보면서 서운해지고 있을 때쯤에 그들은 아주 그때 내가 서운해져 있을 때 조금 위축돼 있을 때 아주 작은 관심을 보내요. 나랑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불러주고.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관심이 막 고마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병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지속이 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조금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가족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 나 혼자 점검하기 힘들다면은 주변 누군가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답 다 아시죠? 네, 맞아요. 아무리 내가 호소를 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만행에는 관심이 없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아까 반사회 인격장애 그 7가지 중에 하위 항목 중에 7번째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양심이 없어요. 공감력도 결여돼 있고. 자기가 한 행동에는 관심이 없고 네가 잘못했잖아. 그 우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소시오패스 되는 그분한테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 단계는요, 앞에 그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3가지 단계 중에 심리적 고립이 시작될 때예요. 자꾸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내가 이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한 사람이 전체 집단을 가스라이팅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소시오패스들이 우기기 전법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밖에 있는 제3자의 객관적 시선이 필요합니다.